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마음껏 전문 호텔리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외국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레벨업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에 맞는 잡 퀄리피케이션이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갖춰져 있으면 합격률이 높고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합격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호텔은 취업하기가 쉽다. 메리엇 인터내셔널 한국 담당 인사총괄이사 김석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취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는 최초에는 프론트 오피스라는 곳에서 프론데스크 쪽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등을 하는 업무로 호텔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약 한 2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사부로 이제 전근이 되어서 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부에 있으면서 뭐 특일급 호텔도 한 3개 정도 직접 오프닝 하면서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을 직접 뭐 인터뷰하고 또 채용하고 또 채용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개발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무 관리 등을 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 즉 호텔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더 성공하는 직장 생활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호텔에서 성공하는가, 또 그런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은 좀 더 그 기존에 있는 호텔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가, 그런 인재사항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호텔리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호텔리어로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채용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러한 직종에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주요 주제가 아닌가,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사실은 그동안 공부했거나 또 말씀을 들어서 상당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호텔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죠?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알고 있는 직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벨맨. 네, 벨맨 나왔습니다. 네. 프론트에 근무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잡 타이틀을? 네, 프론데스크 에이전트, 뭐 프론데스크 클락, 뭐 프론데스크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 뭐 등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프론트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 있죠. 근데 프론트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론 오피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프론 데스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론 데스크는 주로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업무를 하는 사람. 기타 이제 객실 룸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직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컨시어지라는 직종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직종들이 있죠? 벨맨이라는 그런 직종도 있고요. 또 다른 직종도 있죠. 하우스키핑. 네, 하우스키핑은 크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룸을 크게 프론 오피스와 하우스키핑으로 크게 나누죠. 그 프론 오피스는 객실을 운영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하고 하우스키핑은 객실을 생산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담당하는 부서와 객실을 생산하는 부서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종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런 부서가 주로 이제 룸이죠, 그죠? 지금 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또 직종들이 있을까요? 네? 푸드 앤 베버리지. 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식음료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시급 여부, 손 들어보시죠. 시급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대세가 시급 여부입니다. 외식 산업이 이제 굉장히 큰 산업으로 이제 호텔 산업도 있지만 외식 산업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외식 산업은 호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식음료부, 푸드 앤 베버리지가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는 요즘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죠. 주로 어떤 직종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로 또 대우받는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푸드 앤 베버리지에는.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커피와 관련돼서는 커피 바리스타, 그 다음에 와인과 관련된 직종은 어떤 게 있죠? 소믈리에 직종이 있죠. 근데 소믈리에는 요즘은 이제 와인뿐만 아니라 뭐 베지터블 소믈리에, 그 다음에 물과 관련돼서 워터 소믈리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와인에 관련된 즉 소믈리에 분야에도 다른 직종들이 있다. 와인을 한번 공부하면 와인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또 와인만 가지고도 대학 교수가 되고 와인만 가지고도 창업이 되고, 마찬가지로 커피도 마찬가지로 커피만 가지고도 대학 교수님이 되고 커피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 분야가 많은 것이 이 식음료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부서로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느냐, 혹은 이제 케이터링 쪽에서 근무를 하느냐, 혹은 바에서 근무를 하느냐 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직종과 전문적인 지식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식음료부 되게 유도 전망하다라고 저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 방식은 대기업체를 끼고 있는 호텔들은 그룹 공채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호텔 단위는 그렇습니다. 호텔 식음료부라든지 호텔 객실부라든지 전체를 다 포함하더라도 호텔이 직원이 1,000명을 넘는 그런 직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호텔의 인원이 500명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호텔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300명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호텔로 간주되고요. 200명이 돼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호텔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특일급 호텔들 중에서 전체 직원이 200명이 간 넘는 그런 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0명대 있는 호텔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이하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호텔은 관광산업 중에서 호텔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로 평가가 되지만 사실은 호텔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몇만 명을 소유한 혹은 몇천 명을 소유한 어떤 그런 기업들보다는 기업 규모가 좀 작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텔에 어떤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기다렸다가 뭐 연중에 한꺼번에 입사 시험을 같은 날에 치러가지고 다시 그 선발된 직원들을 다시 배분하는 어떤 그룹 공채의 성격을 띠기가 호텔 단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호텔들은 대부분의 호텔들이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한 포지션이 발생이 됐을 때, 즉 베이컨 포지션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인터뷰 즉 채용을 진행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호텔에 어떤 포지션이 발생이 됐고 그것이 현재 모집 중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입사 지원, 그죠? 입사 지원 프로세스를 받게 되고 이제 인터뷰 등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호텔을 전공하셨든 호텔을 전공하지 않으셨든 간에 호텔에 취업을 하려면은
요즘 호텔들은 일반적인 산업의 경영과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스펙을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즉 대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익히는 것을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경험을 익히는 것. 근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호텔이 필요로 하는 혹은 내가 지원하는 그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일 경험을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즉 요즘 이제 기업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냐면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선호도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선호도가 기업체에서는 훨씬 더 있다. 왜냐하면은 그 직원이 채용이 되면은 그 직원이 바로 어떤 특정한 직무 교육을 시키지 않고도 바로 현장에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일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잡, 내가 선망하는 이 잡, 어떤 특정 포지션, 아까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각종 포지션들, 그죠? 그 다음에 룸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각종 포지션들, 그리고 식음료부에 있는 각종 포지션들 등등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러한 포지션에 맞는 적합한 혹은 요구되는 그런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포지션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첫 번째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공동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호텔은 로컬 컴퍼니도 있지만 글로벌 컴퍼니도 있어요. 또 호텔은 아시겠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하기도 하지만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 이제 호캉스라는 인기어가 새롭게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고객들의 호텔 전체 소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옛날에는 한 20% 정도였는데 요즘은 40~50%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즉 한국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여전히 호텔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다면 한국 사람만 상대할 수밖에 없는 호텔리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밖에 평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마음껏 전문 호텔리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외국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레벨업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어학 실력은 되지 않는데 충분하지 않는데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이 500점인데 중국어가 초급인데 나는 세일즈 마케팅에 근무하고 싶어. 혹은 나는 프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인사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잡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준비 사항과 호텔에서 원하는 잡 퀄리피케이션 요구 사항들이 매칭이 될 때 일자리가 구해지거든요. 근데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이력서는 수도 없이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어학 실력이 준비 안 됐다고 생각되면은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든지 혹은 해외에 나가서 충분한 어떤 실력을 쌓고 다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시든지 등등의 어떤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어떤 호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호텔들 많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거 이제 진출하면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 뭐 부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텔이 많은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방문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호텔이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시 이제 중국 방문객이 원래 4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희망도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유명한 호텔들 이름만 제가 이 앞에 슬라이드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크게 이제 인터내셔널 호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으로 되는 그런 호텔들, 그다음에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롯데 호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로컬 호텔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로컬 호텔들도 이제 브랜드를 누리고 이제 자사 점포를 상당히 전국에 걸쳐서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예를 들어서 롯데 호텔도 뭐 롯데 시티 호텔, 뭐 뭐라 그러죠? 뭐 L 호텔, 뭐 신라 스테이 등등 이런 이제 점포 수가 굉장히 호텔 숫자가 지방으로 또 브랜드를 다각화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호텔, 예를 들면서 메리어트, 그다음에 뭐 아코르, 여기 IHG, 힐튼, 하얏 이런 거는 이제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리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개의 호텔이 한국에 진출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호텔들이 메리엇 호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코르 호텔. 아코르 호텔은 이제 뭐 노보텔, 소피텔, 이비스 호텔, 머큐어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IHG 호텔은 이제 인터컨티넨탈, 할러데이 인 뭐 이런 호텔들이고요. 그다음에 힐튼 호텔은 힐튼, 그다음에 어디죠? 콘라드 이런 것들이 힐튼이죠. 그리고 하얏트는 뭐 하얏 파크 하얏 레전시 등이 이제 하얏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걸쳐서 지금 호텔의 숫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메리엇 호텔을 잠시 좀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절대로 메리엇 호텔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출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고자 이런 잠깐 어떤 사진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메리엇 잠깐만요. 이게 그 JW 메리엇 호텔이 한국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있고 동대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여기가 이제 시청하고 좀 가까운데 시청에 프라자 호텔이 있죠. 프라자 호텔도 여러분 메리엇 브랜드인 거 아시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트야드 브랜드 있고요. 리츠 칼튼 호텔 이런 브랜드들도 이제 메리엇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라톤 호텔 브랜드죠. 세라톤 워커힐, 뭐 세라톤 디큐브, 세라톤 인천 이런 것도 이제 메리엇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웨스틴 조선, 웨스틴 부산 이런 것도 메리엇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제 강남에 옛날 리츠칼튼이 르 메리디안 호텔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메리엇 호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포포인트, 뭐 알로프트, 뭐 강남, 뭐 알로프트 명동 이런 호텔도 이제 메리엇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의 외국계 호텔들이 그런 인터내셔널 호텔 매니지먼트 컴퍼니 소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호텔들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그 호텔의 채용 절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어떤 호텔의 채용에 관련된 순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파트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나요? 임원진 면접, 부서장 면접. 여기 베이컨시 공고라든지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나요, 혹시? 이쪽이 돼야지 이게 임원진 면접도 가능한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디서 잡 공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어디에 가면은 좀 더 다양한 어떤 자세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까지 가려면은 일단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른가요? 제가 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파트 중에서 임원 면접, 부서장 면접 다 면접이다, 그죠? 네, 면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면접, 인사부 면접, 부서장 면접, 임원진 면접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면접인데 호텔은 필기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면접으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으로만 합격에 대한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취업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예요. 맞나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공부를 해서 하는 건 전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증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의 면허증 시험을 보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필기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면접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체 검사나 합격 통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쭉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 베이컨시 잡 공고라 그러죠. 구인 광고 이런 거 아셔야 될 것은 어떤 호텔에 무엇을 모집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순위죠, 그죠? 모든 취업 준비가 끝났어. 혹은 나는 나를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 난 떨어져도 좋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면접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주로 면접관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나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경험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지원하시면 돼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반드시 나는 이 지원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더 긴장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면접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 없이 가서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에 대한 빈자리가 어디서 어떻게 빈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옛날에는 한때 빈자리에 대한 모집 공고를 신문에 많이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웹사이트, 잡 웹사이트에서 무조건 냅니다. 거의 대부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냅니다. 두 개가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취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잡 사이트 뭐 많죠. 옛날에 요즘 또 인기 있는 잡 사이트 어떤 옛날에 꾸준한 잡 사이트는 이제 다시 순위에서 밀리고 새로운 잡 사이트가 인기 순위로 올라오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잡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을 검색하거나 시급 여부를 검색하거나 세일즈 마케팅을 검색하거나 객실부를 검색하거나 검색을 하면은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그럼 필요하면은 전화를 해보는데 뭐 좀 여러분 워낙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전화도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만의 베이컨 포지션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뭐 채용에 관련된 란을 클릭하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특히 호텔은 수시 모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떠 있다. 빈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베이컨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에 맞는 잡 퀄리피케이션이 갖추어져 있느냐 안 갖추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갖추어져 있으면 합격률이 높고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즉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합격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호텔은 취업하기가 쉽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단지 언매칭된 상태라면 정말 힘든 게 호텔 취업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호텔 현장에 가서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 중간에 낙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적성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여러분들 많이 쓰셨죠?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특별히 뭐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진 않겠지만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요즘 이력서는 옛날 스타일로 쓰면 안 된다. 영문 이력서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이력서 기준으로 좀 써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있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급여부에 지원하면 시급여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력서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일즈 마케팅에 지원을 하면은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그 경력이라든지 기술 내용이 이력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취업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려면요.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스타일의 이력서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영문 스타일의 이력서 있죠.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 기술을 담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호텔에 시급여부 근무 끝. 이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영문 스타일의 이력서. 근데 영어로 이력서는 쓰고 한글 방식으로 그 한국식 이력서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직무, 해당 경험을 쓰고 거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열이 돼 있을 때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러면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고 간단하게 개인 이력서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다시 자기소개서라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CV라는 말 했죠. 그죠? CV. CV의 형식으로 이력서를 한국말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력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대부분 서류 전형에 합격합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이력서의 기술 내용이 유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본인 지원은 세일즈 마케팅에 지원하면서 주 이력은 시급 여부에 관련된 이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사부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일일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력서를 정확하게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소개서를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에 따라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쓰는데 대부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중심으로 써줘야 된다. 나의 어릴 적 시절, 그 다음에 성장 환경, 교육 내용, 기타 과거 직장 기록 내용이 전부 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직무를 잘 실현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과거 어릴 적 부모님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시고 학생생활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해외여행 아무리 많이 해도 관련이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 위주로 최근 이력과 성장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짧고 간결하게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면접인데요. 면접은
면접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항공사 면접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공사에서 항공사 직원들을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니폼 혹은 특정 그 드레스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항공사 승무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글루밍을 만들어 놓고 인터뷰를 보거든요. 호텔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텔리어라고 생각하시고 호텔리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호텔리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호텔리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하시고 면접장에 나타나면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자가.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가장 호텔리어스럽게 아시지 않습니까? 호텔리어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 스타일로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리어 중에서 머리 염색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그죠? 호텔리어는 머리가 단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호텔리어는 유니폼이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장 또한 깔끔하고 간결하시면 돼요. 색깔도 가능하면 검정색이에요. 이런 식의 가장 면접의 기본을 여러분들 지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셀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사실은 인사부 면접이나 부수장 면접이나 임원진 면접이나 면접에 대한 질문 방법이 질문의 종류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부수장 면접이라고 해서 영업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묻고 인사부 면접이라 해서 적성 위주로 면접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면접하는 질문 문항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정해진 폼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각 층에 대한 면접을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파이고 창의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35일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고객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사장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해줬고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서비스하는 방법이 조금 지루하고 고객들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법을 도입하니까 회사의 매출이 늘어가지고 제가 모범사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합격한다는 거예요. 제3자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줘야 되지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은 다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면접자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격시켜줘야겠네요 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3자 기법을 사용해서 면접에 임하시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 거기에다가 프로페셔널한 호텔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되게 좋다. 거기에다가 그 직무가 요구하는 잡 퀄리피케이션을 갖춘다면은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취업 전략은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채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외국어 능력을 향상한다. 호텔 현장 경험을 익힌다. 그리고 현직 호텔리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면접이 필기 및 기타 시험을 대처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예행 연습을 해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또 직업에 대한 경험을 또 기술에 대한 지식을 또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한 호텔리어가 되려면 이거는 사실 취업하고 난 다음 일이죠,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꿈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지 현재 취업만 하기 위해서 호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취업이 우선이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막상 취업을 하면은 그 회사에 가면 정말 쟁쟁한 선배들이 있고요. 정말 실력 있는 선배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선배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하지 마라. 취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눅들지 않는 직장 생활이 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열정도 필요하시고 꾸준한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동료 간에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좋은 레pu테이션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호텔리어가 훌륭한 호텔리어, 성공하는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어떤 파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꾸준히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원고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고 또 성공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또 최고로 멋진 호텔의 총지변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호텔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직장과 또 직업을 꼭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